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월 4일 뭐 4일 4월 4일까지는 모르겠고 4대 4가 나올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5대 3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5대 3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5대 3보다는 4대 4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5대 3이라고 하면 결국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세 재판관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그리고 정계선까지 5명, 이 5명 똘똘 뭉치고 이 3명 똘똘 뭉치는데, 그러니까 5대 3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려면은 6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딱 한 표가 부족하네. 딱 한 표가 부족하네. 그러니까 제가 사법시험 딱 떨어졌을 때 꽈락으로 떨어졌거든요. 꽈락으로 떨어지면 진짜 속 터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은 그 사법시험 성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쉬운 과목에서 꽈락으로 떨어졌어요. 복나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돌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대 3으로 기각이 아니고 저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분한테는 여러 사람들한테는 속 터질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대 3인데 제가 만약에 김영두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김영두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고민을 했을 것 같은 게, 왜 고민을 했을 것인가? 나는 헌법재판관이다. 김영두 재판관이 84학번이거든요. 재학 중에 시험 합격했어요. 4, 5, 6, 7, 87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88년부터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지금까지 판사 쭉 해왔으니까 몇 년 했습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30년도 훨씬 넘게. 그때부터 이제 물론 이제 연수원 2년, 군법무관 3년 해가지고 5년을 갖다가 빼면 판사 임관한 거는 그때로부터 뭐 몇 년 뒤니까 그래도 30년 넘게 판사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판사 중에 최고위직이 누구다? 대법관. 그리고 누구다? 헌법재판관. 대한민국에서 법관으로 임용돼서 제일 높이 올라간 분들이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근무할 때 저희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단장님이 3스타였어요. 근데 이 단장님들이 어떤 분들은 요렇고 어떤 분들은 이래.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별 3개야. 하나만 더 올라가면 별 4개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단장님 중에 별 4개 달고 참모총장까지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별 하나 더 달아야지.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알았는데 별 3개의 권한이 이만큼이면 별 4개의 권한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하나 차이인데 그걸 그렇게 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3개면 됐지 뭐 4개까지냐. 근데 알고 봤더니 참모총장 권한이 이만큼이면요, 군단장 권한은 요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은 그런 욕심이 날만두하다. 제가 이제 뭐 방위 출신이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장님은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정 실장 내가 별 3개 달았어.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나한테 별 3개를 달아줬어. 박아줬어. 이만박에다가 저는 짝대기 3개 달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별 3개를 갖다 딱, 이 정도면 내가 됐지. 근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샤프한 분이에요. 진짜 옛날에 육사는요, 진짜로 무지무지하게 우수한 분들도 육사에 많이 지원하셨었거든요. 집안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른들이 육사 가라. 그러면 내가 동생들 대학 보내주쇼.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는데, 자기가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든 어디든 이렇게 막 갈 생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르더래. 야 이놈아, 너 육사 가라. 왜요? 너 장남이잖아. 그러니까 나 서울대 가고 싶은데, 손현숙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울면서 그러면 나 육사 갈 테니까 내 동생들 대학 공부 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단장님 같은 분은 내가 별 3개 그까지 올라갔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진짜 최고로 그렇게 그걸 갖다가 대접받고 혜택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 더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김영두 재판관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또는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도 아니고 김영두 재판관 어떤 분입니까? 키웨스트 선생님 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판사로 임용이 됐어. 저는요 사실은 판검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는 나이 먹어가지고 그냥 나도 그냥 변호사 하면 그래도 사회에서 대접받고 살겠지. 그 다음에 뭐 그 서울대 법대에 가보니까 잘난 애들 많고 하길래 판검사 저런 애들이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판사님 검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뒤늦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영두 재판관은 판사로 임용돼가지고 그 다음에 판사로 임용돼서 뭐 어디 뭐 허접하게 뭐 저기 어디 뭐 산골에 향판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법원행정처 막 이런데 최고 요직을 갖다가 다 거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김영두 재판관이라면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이냐. 3명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명도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김영두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떤 포지션을 택할 것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요. 인용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고요. 기각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고요. 각하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뭐 몇 주가 됐나요 벌써? 몇 주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신문에 한 면을 갖다 다 썼잖아요. 그래서 맨 왼쪽은 인용, 맨 오른쪽은 각하, 가운데는 기각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로스쿨 교수님들, 유명한 교수님들 한 명씩 딱딱딱 섭외해가지고 인용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기각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쓰는 거다. 각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쓰는 거다. 그걸 갖다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컨대 저는 비난을 합니다. 어떤 비난을 하느냐. 정계선 재판관 비난합니다. 왜 비난합니까? 정계선 재판관이 마은혁 때도 그렇고 마은혁 권한쟁의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진숙 탄핵 때도 그렇고 한덕수 탄핵 때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논리 갖다 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진짜 잘못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기각 나오지 않았느냐. 너는 각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기각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면 저 어쩔 수 없죠. 그러지만 저는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나는 각하야.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각하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인용 판결이 나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각하 판결이 나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각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용 판결이 나와도 그래도 이진숙 그다음에 마은혁 그다음에 한덕수 이런 경우보다는 그래도 그 논리가 있지. 그 다음에 기각 판결이 나와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용 각하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었어요. 가운데 기각 판결이라고 이야기했던 교수님이 누구냐? 황도수 교수님입니다. 황도수 교수님이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인데 헌법재판관 몇 호라고요? 2호라고. 아이고 훌륭하신 교수님인데 제가 1호, 2호, 3호 이렇게 붙여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도수 변호사님이 2호, 이명웅 변호사님이 공동 3호 이렇지 않습니까? 황도수 교수님이 조선일보에다가 뭐라고 기고를 했느냐. 내 생각에 이거는 기각이야. 왜 기각입니까? 핵심은 국헌문란과 개헌법 위반인데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거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국민들이 2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사람을 그 정도 절차적 하자만 가지고는 파면할 수 없겠다.
그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절차적 하자가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없는 것으로 난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국헌문란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회를 봉쇄했다.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가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앵무새같이 이야기해요. 뭐 민주당 쪽 사람들은 아니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그 난입했는데 그러면 뭐 무조건 그 탄핵 아니냐? 이거 무조건 내란죄 아니냐?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경찰력이 아닌 병력이 동원되는 그 케이스가 그게 계엄이니까.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하고 군인들을 갖다가 동원하지 않는 거는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군인들이 예컨대 국회에 들어갔어도 과연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냐? 그러면 내란죄에 가까운 거죠.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그 국회에 그 간 건 맞는데 봉쇄할 정도 이게 봉쇄가 됩니까? 250명 뭐 300명도 안 되는 그런 병력 가지고 이게 봉쇄가 되나요? 뭐 그다음에 뭐 실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것도 모르겠고 어쨌든 사람들 놀래 껴서는 죄송한데 이 정도 가지고 봉쇄가 되는 겁니까? 어쨌든 계엄이니까 군대를 갖다 보낸 거지.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장원 메모, 곽종근 진술 이런 것들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황도수 교수님 말씀인데 황도수 교수님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느냐? 증인 조사도 부실했고 증거 조사도 부실했다. 그러면 정식 재판으로 갔으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인 두비오 프로 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제가 라틴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다 까먹었는데 인 두비오는 무슨 뜻이냐. 의심스러울 때. 의심 안에 있을 때. 이는 영어의 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프로는 뭐냐.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고 프로는 포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위에서. 레오는 누구냐? 그 당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이때 레오는 피고인을 의미하는 거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그래도 이거는 그냥 피고인한테 이 경우에는 피청구인한테 유리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 진행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빼박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만약에 이제 꼭 인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증거가 빼박으로 나올 때까지 길을 열고 또 열고 홍장원 메모 이상하다? 그러면 홍장원이 거짓말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냐? 이런 게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안 됐다. 그다음에 증인 증거조사가 부실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선관이 이상하다. 뭐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윤 대통령 측이 제이님 감사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뭐를 요청을 했느냐. 선관위의 서버를 감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으면 그럼 그거 받아줬어야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거니까 내가 왜 계엄을 했느냐.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선관위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하면 기각당하고 뭐 감사하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위헌 청구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런데 뭐 부정선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정선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선관위 서버라도 감정해가지고 우리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해 보겠습니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감정 신청을 했는데 몇 차례나? 3차례나 기각했잖아요. 이걸 왜 기각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 심리는요. 형사 재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은요. 판사가 아리까리할 경우에는 피고인한테 무죄를 때리게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내가 판사로서의 양심에 딱 손을 얹고 내가 내 양심에 봤을 때 이 사람은 빼박 유죄야. 이렇게 강력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유죄를 갖다가 때릴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형사법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황도수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정도 가지고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가 다
인용이라는 그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헌법재판관 20년 가까이 했고 한 15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로스쿨 교수로서 내가 헌법만 가르치고 밥 먹고 걷다가도 생각하고 뛰다가도 생각하고 사우나 하다가도 생각하고 내가 30년 넘게 헌법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if I were 졌지. 내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 유죄의 인용의 심증이 형성이 될 것 같은 형성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같으면 기각하겠네. 그게 황도수 교수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도수 교수님 말씀이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황도수 교수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황도수 교수님 얼굴 좀 띄워봐 주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선고기일 잡으면 안 된다. 황도수 교수님이요. 선고기일 잡으면 안 되고 추가 변론을 하거나 추가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심증이 이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면에 라면 집어넣고 스프만 딱 넣고 물을 갖다가 뭐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 이렇게 딱 끓여놓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저분이 황도수 교수님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턱수염 안 기르셨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추가 변론이 있거나 추가 증거 조사를 한 다음에 선고한 게 맞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100% 이렇게 옹호할 생각도 없고, 저는 오로지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증거 조사 같은 거 막 하고 변론길 갖다가 변론 재개해가지고 추가로 막 해가지고 빼박 증거가 나왔다. 근데 인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11번 재판하고 대통령 파면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헌법재판소가 어디 있습니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정계선 조한창이 언제 임명됐습니까? 12월 마지막 날에 임명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재판이 탄핵 심리 절차가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중간에 설 연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2월 25일 날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은 31일에다가 25 더하면은 56일이네. 그 56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설 연휴 빼고 그러면은 며칠 만에 했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한 40일이나 했나 제대로 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변론 종결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요. 2월 25일 날 변론 종결하고 3월 한 달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 다음에 4월 4일이니까 그거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 재판 진행한 기간보다 이러다가 선고 하는 날짜가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 4월 18일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론 재개하고 더 심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론하는 게 맞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요. 황도수 교수님은 기각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두 재판관 입장에서 김영두 재판관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샜는데 김영두 재판관도 얼굴 좀 띄워주세요. 김영두 재판관 입장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김영두 재판관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시계가 시계처럼 인용일 것 같아. 기각일 것 같아. 각하일 것 같아. 셋 중에 하나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강원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마치 그냥 이거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다트 던지는 것처럼 저 같으면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벤츠 모양 이렇게 딱 그려놓고 휙 돌리세요. 휙 돌린 다음에 에라이 모르겠다. 다트 딱 던져. 인용 나왔어. 그래 그럼 인용이다. 인용 내가 쓸 수 있지. 딱 던졌는데 기각 나왔어. 기각도 쓸 수 있지. 딱 던지니까 각하도 쓸 수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김영두 재판관은요. 고민했을 거예요. 뭘 고민했을까? 이때는 결론을 고민한 게 아니고 숫자를 고민했을 것 같아. 어떤 숫자를 고민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인용 쪽에 붙는다. 그러면 5대 3이에요. 그래도 기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각이나 각하 쪽에 붙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대 4예요. 그래도 기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대 3 기각하고
4대4 기각은 똑같은 기각이지만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대3 기각이면 과반수가 5명의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5명이 파면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게 법이긴 한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려고 진짜 자의적으로 아주 그냥 인위적으로 아주 막 그렇게 40여 임명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래 법이야 이게 헌법이야. 원래 이러는 거야. 몰랐어? 뭐 너는 뭐 사법시험도 안 봤어? 이재명 대표 뭐 사시 합격했잖아. 나보다도 먼저 합격했잖아. 근데 이걸 갖다 몰랐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5대3이 되면요. 이게 결론이 5대3으로 결론이 기각이 나오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김영두 재판관이라고 하면 제 마음이 인용 쪽으로 이렇게 살짝 그렇게 쏠려 있다고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인용 쪽인데 내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을 설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3명의 재판관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공정과 상식님 감사드립니다. 김영두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은 맥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판 진행할 때 아무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고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문영배 재판관 어떤 분입니까? 부산에서만 그냥 향판이에요, 이른바. 그런데 향판들 보고 이제 김영두 재판관 같은 분은 그래도 법원 내에서 잘 나갔던 사람인데 뭐 이렇게 존중은 하겠죠. 그 마재판관님 정 재판관님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도 잘 나가던 사람이 있고 조금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인들도 국방부 합참 이런 데서 근무한 사람하고 저기 이렇게 지방에 향토 사단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육사 나왔다고 해서 조금 같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 문영배 재판관은 그 와중에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황도수 교수님이 다 지적한 거 증인조사 부실했고 증거조사 부실했고 심증 형성 부족하고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문영배 재판관 얼굴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저 문영배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한테 와가지고 선배님 왜냐하면 먼저 임용되긴 했지만 나이는 학번은 정영식 재판관이 더 위니까 선배님 이것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영식 재판관이 듣기나 하겠습니까? 김복형 재판관 보고 그 김 재판관 이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듣겠습니까? 조한창 재판관하고요.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은 서울대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판사 임관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조한창 재판관 보고 야 한창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조한창 재판관이 그래 맞다 친구야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3명,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만이 이쪽도 설득할 수 있고 저쪽도 설득할 수 있어요. 예컨대 정계선 재판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정계선 재판관이 눈 똑바로 뜨고 정영식 재판관님 저 사법시험 수석관 정계선이에요. 제 말 안 믿으신 겁니까? 그러면은 어디서 나보다 10년이나 후배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역할을 할 사람은 다시 김영두 재판관 띄워주세요. 김영두 재판관인데 김영두 재판관이 이렇게도 설득해보고 저렇게도 설득해보고 아마 중간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4대3 구도가 견고해가지고 이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김영두 재판관은요 기각 쪽에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대3하고 4대4는 똑같은 기각이지만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4대4가 되면 뭡니까? 최소한 과반수가 되진 않았잖아요. 인용과 기각이 팽팽하게 부딪혔는데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은 이제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5대3이면 과반수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까지 나온 건 다 찌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어제 나온 이야기는 그냥 제가 찌라시 읽어드린 거고 4대 4가 될지 5대 3이 될지 아니면 뭐 3대 5가 될지 뭐 다른 숫자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날 결국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 글피 가가지고 결정될 때까지 마음이 지금부터도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지금도 뭐 예컨대 뭐 정정미 재판관 기각 인용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이 뭐 그러면 5대 4 뭐 형도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각 의견에 섰던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부터 오늘 내일 그다음에 모레 이렇게 사흘 동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재판해 보니까요. 제가 변호사인데 재판하지 않습니까? 쭉 보면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다? 판사의 마음을 얻는 게 재판이에요. 그런데 재판이라고 하는 건요. 백대빵 이런 경우는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백대빵 질 게 뻔한데 못하러 재판합니까? 재판하면 바보인 거지. 질 사람은. 그다음에 이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아 좋아 들어와 그런 다음에 박살을 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소송 비용 뭐 변호사 비용까지 다 온팡 뒤집어 씌우는 거지 뭐. 그다음 뭐 이자까지 다 그냥 탈탈탈 다 털어야지 이러는 거지. 그런 걸 못하러 합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건요. 대개는 51대 49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변호사가 열심히 하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 나가는 변호사들일수록 뭐 능력도 있지만 근데 잘 나가는 변호사들은 또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듣보잡 변호사지만 중요한 사건 큰 사건 이긴 경우도 종종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저는 듣보잡 변호사니까 잘 나가는 변호사들에 비해서 사건 수가 별로 많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내가 집중을 막 하는 거지. 그러면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걸어가면서도 집중하고 그다음에 제 경험에 샤워할 때 아주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샤워할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사우나 가가지고 사우나 냉탕에서 이렇게 막 머리 푹 숙이고 후파후파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발한 그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디어로 큰 사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 뭐 어디 뭐 해가지고 제가 그냥 혈혈단신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걸어가면서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51대 49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요. 지금 저 8명의 재판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건데 저 재판관들이 생각이 지금부터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최소한 어차피 기각될 거라고 하면 최소한 5대 3으로는 안 되고 최소한 4대 4나 더 좋은 거는 정정미까지 막 끌어들여. 어차피 3명은 안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제일 만만한 게 정정미겠지. 그래서 정정미 재판관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정 재판관 그래도 우리가 헌법재판관까지 했는데 그런데 나라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정재판관도 그냥 그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할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각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4대 4보다는 5대 3보다는 4대 4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찌라시에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 4월 4일 4대 4 어제 찌라시 내용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게 제 생각이기도 하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